인구 소멸 막기 위한 가족수당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의 40%에 불과합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출산율 0.7명대에도 못 미칩니다. OECD 38개국 중 1명 미만은 한국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0.72명, 올해 0.68명, 내년엔 0.65명으로 출산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평택시마저 신평동, 원평동 등 8개 동이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을 비롯해 7개 읍면동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2월 2일 유이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헥타르 미만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이 전국에 2만 헥타르가 넘는데 이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습니다. 2월 22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 토론회를 열어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농촌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공장과 주택을 짓고 여의도의 117배에 이르는 군사보호구역을 풀어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소멸위기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땅 투기만 부추길 수 있습니다.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전국 곳곳에서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채 비어있는 지방 산업단지 부지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진단에 따른 엉뚱한 처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선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농지를 풀고 부동산 개발을 한다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인구 소멸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이자 피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닙니다. 출산 정책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나라로 꼽히는 프랑스 또한 인구 위기를 맞았습니다. 프랑스는 1993년 1.65명까지 떨어진 합계 출산율을 2010년 2.03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프랑스 출산 정책의 핵심은 수당에 있습니다. 프랑스는 자녀 수에 따라 영유아 수당, 가족 수당, 주택 수당 등을 지급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수당, 무상교육, 교육 등을 결혼 여부와 가정의 형태에 상관없이 아이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가족 수당, 출산휴가, 육아교육, 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 등 가족 복지에 투입하는 공공지출 비용이 OECD 38개국 중 31위에 그친 한국과는 대조적입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지역에 정착하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수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가족수당을 가정에 매달 지급하겠습니다. 지방 소멸에 이은 국가 소멸의 위기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농촌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역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인구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달 지역 앞에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720만 원, 5년간 3,60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4인 가족을 2021년 12월 말부터 1년간 연천군 종공읍 434명, 연천읍 336명 등 8개면에서 총 981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시험 사업 대상 지인 청산면은 322명이나 늘었습니다. 청산면 인구율 연령대를 보면
20살에서 29살 청년이 12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령층인 60세부터 69세도 112명이었습니다. 오늘 정책 협약을 맺는 농촌기본소득운동연합 이재욱 상임대표는 다름 아닌 연천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수행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이사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오늘 맺은 정책 협약이 지역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소멸을 막는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인공지능, 정보통신, 로봇, 생명공학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은 효율성을 드높일 수 있지만 일자리를 오히려 줄일 수도 있습니다. 첨단 산업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초산업 일자리 유지 또한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이 빚지는 농촌 창업이 아니라 농협이나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영농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급여의 일정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영농 취업 수당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이 영농 기술을 익히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족한 일손도 확보하겠습니다. 전월세, 임대보증금, 저리융자제를 확대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1, 2% 정도의 낮은 금리로 임대보증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이자 차익을 지급해 집 걱정을 걸고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동네 아이돌봄 키움센터 보급을 늘려서 공동육아를 지원하겠습니다. 생리대 지원이 한정된 여성바우처 혜택 범위를 문화, 교육 서비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자녀 교육비를 정부가 분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출생아 보편 지원책인 출생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저 김현정이 앞장서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간 70만 명 이상이 태어난 마지막 세대인 199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주된 출산 연령대에 진입했습니다.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과 때를 같이해 다음 국회가 열립니다. 소멸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